매일매일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제 생활 계획표는 잠자는 시간 빼고 논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 제작사이자 홍보 마케팅 대행사 대표로 있는 안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연장에 어서 오세요. 끝까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제가 했어. 뒤쳐졌다고 접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하면 어떻습니까? 더 잘하면 되지. 공연계에서 저를 처음에 랑의 대표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공연장에서 화장실 안내를 너무 유난스럽게 해서 화장실 요정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라고. 거기서는 제가 대수입니다. 이게 뭐 팽수, 영수, 대수 이게 아니고 대학로를 소개하는 영수를 줄여서 대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수님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회사 이름이 랑이라고 지어진 이유는 여러 제작사들과 공생해야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위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랑이라고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다가 좋은 작품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2018년도에 풍월주라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도 같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낮에는 일반적인 그 대학로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공연 MD도 좀 구경하시고, 내내 공연 음악이 나오거든요. 공연 음악도 좀 들으시고, 누구나 다 편하게 앉았다가 쉬셨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는 마케팅이 판매, 세일즈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저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배웠습니다. 공연 마케팅 말 그대로입니다. 뮤지컬들 이걸 상품으로 두고 이 상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세일즈하고 가치를 높이는데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 물론 그렇게 판매하는 일 말고 극장으로 오신 관객분들한테 하는 최종적인 서비스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는 이제 공연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했었던 마케팅은 뮤지컬 난쟁이들이라는 공연을 할 때 싱어롱데이를 했었습니다. 공연을 너무 이제 조용히 가만히 관람하시는 게 난쟁이들이라는 작품에서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즐겁게 따라 부르시면 안 될까? 이걸 그냥 그렇게 하는 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싱어롱데이를 만들었는데, 그때 약 33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이었는데 정말 배우들이 공연하면서 울컥할 정도로 관객들이 모든 대사와 모든 노래를 기가 막히게 따라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막 따라 부르다가 또 진지한 장면이 나면 또 약속이나 하듯이 또 조용히 하게 또 관람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만큼까지 좋아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었기 때문에 그 난쟁이들 싱어롱데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자랑하고 싶은 이벤트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공연은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관종기가 있었기 때문에 10대 때까지 이렇게 가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극을 했죠. 이때 공연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때 공연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죠. 그래서 올라가고, 그리고 20대가 되기 직전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상을 받습니다. 이때 좋았어요. 피치를 올립니다. 그리고 연극영화과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어요. 집에서 가지 말래요. 바닥으로 치닫습니다. 바닥.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학교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여기가 음악인 동호회라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곳이었어요. 다시 한번 무대의 매력에 빠집니다. 다시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회사 입사하면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공연을 보면서, 뮤지컬? 남경주? 최정원? 이러면서 딱 올라가죠.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연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극영화과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맥이 확 트이는 거죠. 이때가 제 공연계의 전성기의 시작이다. 갑니다.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DP 보시죠? 영장이 나옵니다. 군대 가야 돼요. 쭉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태어나서 공연 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쭉 떨어져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97년도에 IMF 이제 사단장이 뭐 경제 살리기 관련돼서 연극을 하나 만들어라. 이걸 또 제가 또 연출을 합니다. 이거 상 받아요. 휴가 나옵니다. 예,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대를 하죠. 남자들 다 아시죠? 제대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은 다 내 거다. 다시 올라갑니다. 연극영화과 못 가고 다른 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바로 자퇴를 했는데 학교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훨씬 더 공연일이 재밌었고요. 지금부터 쌓은 경력이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견주었을 때 이게 더 값어치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21살 때 공연일을 시작했고 브로드웨이 42번가 우리나라 정식 라이선스 초연을 하면서 그때 만났던 관계가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 그 당시만 해도 공연하는 사람들이 배고프다?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본적인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의도나 이런 데서 소위 포스터 붙이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공연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좀 여유 있어지면 찾게 되는 게 공연 시장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공연계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그 경험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VIP 고객이 되면 유명한 뮤지컬 공연 티켓을 선물로 준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삶의 질을 윤택하게 느끼게 그런 산업 분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때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고 요 공연에 관련된 시장이 어느 순간 팍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죠, 공연계가. 이 공연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과 저희가 만난 거죠. 본의 아니게 위기 속에 영상이란 것과 만나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한 거죠. 공연을 무료로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보여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많이 보면은 무슨 뭐 처음에는 5,000명, 10,000명 이렇게 봤던 이 컨텐츠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이제는 그게 유료로 돼도 이걸 결제해서 보시는 분들이 생기고 위기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연의 응집력이 터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잘 만든 공연을 알릴 수 있는 루트는 훨씬 더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면 공연 상품이 단지 그 200석, 300석 되는 그 좌석에서 나는 매출 말고 또 다른 부가가치로 훨씬 더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시장에서 내가 마케팅하는 상품을 메이저에 올려놓기 위한 방법? 그건 상상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좌석이 없는데 줄을 서서 입석이라도 살라고 혹시 현장에서 표 남으면 사게 될까? 이런 뭐에 꽂힐까? 왜 이걸 샀는지를 거꾸로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이제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 지금 이 순간 노래 한 번 나와요. 이걸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판매하고 있는 공연의 상품의 가장 특징이 될 만한 거, 사람들이 가장 환호할 만한 거,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기 좋아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난쟁이들이라는 공연에는 끼리끼리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적어도 대학로에서 공연을 좀 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끼리끼리는 아주 회자되는 음악이고 뮤직비디오 그래요. 이 끼리끼리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끼리끼리 갖다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를 가지고 딱 붙잡고 이 끼리끼리에서 얻어질 만한 것들을 모두 다 뽑아 먹는 겁니다. 자기의 공연이 인지도가 힘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지도를 알릴 수 있는 광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내 공연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홍보부터 가는 겁니다. 이 공연을 볼 것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움직일지를 파악하고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영화 시작 초기에는 대단한 블랙버스터급이라고 하면서 CG가 기가 막히게 막 이랬어요. 뭐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케팅을 어떻게 바꿨냐? 마블 영화의 한 씬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제작비로 만든 해운대라는 영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자본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었다. 약간 애국심에 딱 불을 지폈죠. 바로 1,000만 넘죠. 공연 마케팅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티켓을 구하려고 안달이 나는 공연이 된다면 어디에 꽂힐 것인가? 두 번째는 남들이 다 하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해서 하는
꾸준함, 성실함입니다. 이게 동반되어야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했었던 선배들의 말들, 야 내가 해봤는데 좀 힘들어, 이런 말들에 한두 번 제안하고 풀이 꺾이고 기세가 꺾이고 이러면서 야 그냥 하던 거나 좀 똑바로 해, 이런 얘기 듣고 하던 거나 똑바로 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상상하고 성실하게 하고 의미 부여하고. 자, 마지막은 공연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재밌다고 해야 보는 거니까. 트위터, 인스타, 다양한 공간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끊임없이 뽑아내야 건강하게 공연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건강한 곳에서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하는지 우리가 듣고 아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공연의 컨텐츠가 뭐구나, 무대, 의상, 이런 것들로 대형 뮤지컬을 보는 관객들이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관객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으면 현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공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 탐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홍보 마케터 연극 배우 안영수 멘토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연 마케팅이라는 것이 마케팅 쪽을 잘 알아야 해서 마케팅 관련 일을 배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공연 예술 쪽을 전공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한지 알고 싶어요.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둘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면 공연을 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마케팅 쪽을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에서 아주 성공한 마케팅 사례를 들으면서 공연 일을 보시면 현재 공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생기면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BTS가 이렇게 될 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을까요? 우리나라 공연은 말이 갖고 있는 장벽 때문에 힘들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유료 스트리밍을 했을 때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싶으면 자막을 선택해서 보지 않을까요? 새로운 마케팅 쪽을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단 공연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자격증이나 경력, 기술, 언어랑 이거 기술 이거. 네.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을 자막으로 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승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총예술감독 하셨고, 근데 이분이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성우 더빙된 자료가 많지 않다는 걸 아신 거예요. 기업에 찾아가십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언어를 가지고 이 공연의 그 맛을 그대로 살린 자막을 어떤 식으로 줘? 공연 홍보 마케터의 장래성 그리고 업계에서의 위치 궁금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력 있는 사람, 그리고 약 어느 정도의 실패가 하나도 무섭지 않은 사람, 이런 마케터라면 장래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 이 공연을 휴대폰 안으로 갖고 오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현장성이 분명히 결여돼요. 이거 뭡니까? V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장에서의 느낌은 너무 떨어져요. 하지만 현장에서의 느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엄청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그 마케터는 대박나지 않을까요? 이제 뮤지컬 음원도 조금씩 음원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조금씩 커지면 마케터의 장래성도 보장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끝까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되겠어? 요즘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야 그거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이런 긍정적인 의심, 의구심,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 이런 걸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건데 제가 했어. 그거 내가 생각한 거잖아. 이런 거 뒤처졌다고 접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하면 어떻습니까? 더 잘하면 되지. 저는 그냥 상상하는 걸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이 현장에서 경험해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지원의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제작사 협회도 있고 뮤지컬 협회도 있고 연극 협회도 있고 이 협회랑 얘기를 한번 해보신다거나 우리 지원센터에서 해화로운 공연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 모집하고 면접해서 해봅시다. 이거 괜찮은데요? 예. 이거 예. 연출, 배우 대표, 조명, 음향 디자인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와서 강의 듣게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고 당장 저희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랑 담소랑 이렇게 몇 개 해보면 됩니다.